긴축,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서 조금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은행과 보험주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긴축, 특히 금리와 우리 은행, 보험, 금융주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창훈 PB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사실 이게 대체 투자죠. 어느 정도 틈새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정확하게 그러한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IT 관련주, 경기 민감주가 쏟아지는 와중에 그래도 증시의 어느 정도 버팀목 역할을 해줬던 게 바로 이제 그 은행주, 보험주였죠. 최근에 이제 뭐 이런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배당에 관한 얘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으면서 지금 뭐 삼성화재나 삼성생명 뭐 이런 그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주식들도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전통적인 고배당주였던 뭐 우리은행을 위시해서 하나금융, 지주라든지 그리고 KB금융까지도 어제 매기가 큰 폭으로 확산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좀 시장이 좀 이렇게 흔들리는 와중에 좀 그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역할로서 좀 보험주라든지 금융주 좀 지켜보고 싶고요.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제약 바이오를 있는 차기 주도주를 찾는 와중에 어느 정도 잠시 은행주, 보험주로서 쉬어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시장을 좀 대변할 수 있는 뭐 강력한 한방을 가진 모습은 아니다.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흔들림이 있을지언정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은행, 보험주를 통해서 잠시 쉬어가고요. 그리고 이런 IT 관련 대형주로서 다시 한번 매기가 좀 돌아오면서 시장이 좀 활기를 띄워주기를 좀 이렇게 바라고 싶습니다. 사실 은행, 보험주도 강할 때 시장이 좀 강해 가는 경우는 좀 드물었었거든요. 오히려 증권주가 강하면서 좀 이런 경기 민감주들 위주로 좀 매기가 돌 때 시장이 활기를 띄었었는데 빨리 이런 증시가 좀 나타나기를 좀 바라고 싶고요. 반면에 이제 앞서 이제 그 코스닥 관련해서 수급상 좀 특징 체크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좀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전 시간에 이제 신용 잔고 비율이 높은 종목들 좀 리스크 관리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그 코스닥 종목들 보면 뭐 경영진흥 횡령이라든지 배임 혐의가 있었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좀 매매가 활성화되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십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경원 PB님은 이 대체적인 투자의 움직임 어떻게 보시나요? 은행주들, 금융주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부터 은행주를 바라볼 때는 약간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주들은 자기 자본, 그러니까 ROE를 굴려야 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PBR 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적인 PBR 지표에 어떻게 보면 상단과 하단을 정확하게 동행해서 움직였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KB금융을 한번 보시면 저점이 28,000원에서 최근에 이제 38,000원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예전에 정말 그 은행주들이 쌌었을 때는 0.3배, PBR 기준으로 0.3배에서 4배 정도까지 내려왔었는데, 최근에 뭐 하나금융지주도 그렇고 거의 다 0.4에서 0.5배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면 정말 시장이 양호한 시장이라면 예전에 고점이 한 0.7배 정도까지는 찍고 내려왔었던 경험이 있는데, 예전에 0.3배, 4배 했었을 때 대비해서는 지금 가격 매력이 굉장히 많이 희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제 원래는 은행주들이 어떻게 보면 강세가 되면 금리 인상이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 그 우려감, 그리고 이제 순이자 마진, 그러니까 림이라고 하는 지표인데, 순이자 마진이 사실 예대 마진을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인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예대 마진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은행주한테 거의 다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0.6배 정도까지는 충분히 업사이드를 바라보고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지만, 지금 신규로 진입하는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께서는 절대적으로 약간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좀 나눠보고요.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4% 이상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보수적인 의견을 내놓는 분들도 있고, 사실 이게 일시적인 이슈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박창훈 PB님의 의견은 어떤가요? 삼성전자만 놓고 한번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만 놓고 본다면 사실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갤럭시 노트 7이 다시 한번 출시한다 손 치더라도 이게 과연 그 전만큼의 인기를 끌 수 있을지 여부, 이런 부분이 좀 방향타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전체 실적에서 차지하는 그 IM 사업부 비중이 한 절반 정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 실적 관련해서
어닝 그 컨센서스가 8조 원대 중반까지도 그 올라와 있었던 상황에서 이런 그 갤럭시노트 7의 이제 이슈 이후로 최근에 이제 어닝 컨센서스가 꾸준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단기적인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이런 브랜드 가치가 하락 그리고 갤럭시 노트 7뿐만이 아니라 S7까지도 지금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번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 최악의 어느 정도 좀 힘든 시기를 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보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싶고요.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꺼내든 카드가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OLED 카드라든지 그리고 낸드 쪽에서 최근에 증설 관련해서 이런 쪽으로 어느 정도 메이크업은 가능할지 몰라도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IM 사업부가 흔들리게 된다면 삼성전자도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게 좀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흔들렸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지 이게 하나 오늘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게 시장 전체의 그 흐름을 좀 체크하는 데 있어서도 좀 가능자가 될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가 이런 틈을 타서 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특징주를 살펴봤던 종목들도 네. 그렇고요. 시장 흐름과는 관계없이 견조하게 최근 들어서 시장이 흔들릴 때 올라오는 제약바이오주들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제약바이오주들에 대한 걱정이 사실 굉장히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2015년 8월 달에 고점 찍고 내려왔을 때 가장 큰 폭으로 가장 크게 올랐었던 종목이었기 섹터들이기도 했고 가장 많이 빠졌던 섹터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우려사항이 좀 있는 부분들인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제약바이오는 여기서부터 더 이상 밀리지는 않는데 상승에 대한 동력도 굉장히 저는 부족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지금 사실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와도 종목은 그렇게 가지 못합니다. 네. 근데 실적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적자 기업들이 수두락하는. 근데 이제 적자라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기업들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이 정말 한미약품처럼 어떻게 보면 기술 수출 라이센스 아웃을 성공을 해서 간다면 또 굉장한 실적을 쌓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성장주에서 정말 실적주로 변화하는 이벤트가 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만 바라보면 안 되지만 지금 유동성이 상당히 좀 제한적인 시장에서는 실적 좋은 것도 안 가는데 실적 안 좋은 것 혹은 실적이 없는 회사들이 갈 수는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제약바이오는 사실은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 아니면 정말 모멘텀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정말 유동성이 많을 때 시장의 유동성이 많을 때 어떻게 보면 한 달 정도의 간격으로 투자하는 종목이지 정말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코미판 같이 단기적인 이슈 네네. 정말 시판허가가 나오는 회사들 제외하고는 사실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찬영 PD님, 아시아나항공 있잖아요. 네네. 어제 대규모 유증 발표한 이후로 주가가 흘러내렸습니까? 네, 11% 이상 약세를 기록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소폭이지만 강보합 수준에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7, 8월에 올랐던 거 지금 다 다시 내놓고 도로묵이 있는 거. 됐어요. 네네. 아시아나항공의 유증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대한항공을 보면서 아시아나항공도 어느 정도 자본 조달을 이런 필요성을 좀 네. 느꼈었겠죠. 그러면서 주가가 일정 부분 올라와 있었을 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부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자산 유동화를 통해서 부채 비율을 꾸준히 낮춰가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상황에서 이번 유증을 통해서 어느 정도나 이제 시장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좀 아시아나항공을 바라보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이번에 주주 배정 유증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하게 됩니다. 대주주가 대략 한 30%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략 시장에서는 한 1,600억 정도 이런 부분이 맥시멈으로 이제 그 유증 자금이 이렇게 조달이 되면서 주가가 희석 요인으로서 작용이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 다만 이게 주주 배정 유증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권이 되게 된다면 대략 한 600억 정도 전후에서 일정 부분 유증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이번 그 유상 증자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번 뭐 한진 해운 사태에서 밝혀졌다시피 해운업이라든지 항공업 같은 이런 그 운송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본의 적정성, 재무 건전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나항공 유증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서 좀 바라보고 싶고 단기 기간은 주가 희석은 있을지언정 이게 일정 부분 어제 반영이 되었고 오늘 좀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저는 좀 온화한 그 상황에서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섹터와 관련된 이슈들, 종목에 관련된 이슈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9시